자,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2쪽 나항 기업의 행정소송 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소송이란 건 원래 여기 산재행정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족급여나 그 장애 휴업급여 좀 적죠. 유족급여 후지급, 요양급여 불승인, 이런 처분이란 것 자체가 누구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유족이나 재해자에게, 청구권자인 유족이나 재해자에게 못 주겠다, 유족급여 못 주겠다, 요양급여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란 것 자체도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유족이나 재해자가 원고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돼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소송 안에는, 절차 안에는 그 기업체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이죠. 당사자 자체가 유족이나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이 1대1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직접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유족급여 부지급이나 요양급여 불승인의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부지급 처분이나 불승인 처분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에 대해서, 유족이나 재해자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구나, 너 유족이 맞네, 산업재해가 맞구나, 그러면은 유족급여 얼마 지급한다, 재해자가 맞구나, 그럼 요양급여 병원비 그 다음에 휴업급여 얼마 지급한다, 이렇게 승인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러한 승인 처분, 이거는 부지급 처분이나 불승인 처분이 아니고, 이러한 승인 처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처분에 대해서 유족이나 재해자가 왜 내가 유족급여 청구했는데 나한테 유족급여를 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승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업주가 이러한 승인 처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주가 원고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돼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직접 원고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원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3쪽 보시면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행정소송에 원고가 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이나 유족의 유족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 또는 부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인 근로자나 유족만이 행정소송에 원고가 될 수 있지만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이나 유족의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무슨 결정? 승인, 즉 요구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결정,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원고가 돼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이 있어서도 제소기간은 역시 그 산재행정소송, 일반적인 행정소송, 다른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승인 처분, 즉 지급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행정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런데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한 1년을 그냥 경과하게 되면은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승인 처분이 있었는데 사업주가 이 유족한테 이게 지급됐는지 모르고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사업주는 이 행정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할, 이러한 행정소송, 이 행정소송이나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유족이 하는 행정법원에 하는 행정소송, 이나 마찬가지로 그 관할은 어느 법원에서 관할을 하느냐 하면은 산지행정소송은 피고, 즉 근로복지공단 본사 또는 처분을 내린 본부나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 본사는 어디 있냐면 지금 울산에 있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본사는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광역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그런데 그 전제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서울에만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에는 따로 행정법원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서는 법으로는 행정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관할하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울산이니까 울산 행정법원에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처분을 내린 그 불승인 처분이나 부지급 처분 또는 승인 처분을 내린 그 처분을 한 당사자, 처분을 내린 본부의 지사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가, 수원지사가 불승인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수원지방법원에 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산, 대구 지역에서, 대구지사가 불승인 처분을 했다 그러면 대구지방법원에 내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행정법원 추가적으로 이 외에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래서 대법원이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냐면 아시다시피 서울 서초동에 있죠. 그래서 서울 서초동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어디 있냐면은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전체 행정사건을 다 관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도 사건 의뢰가 많이 오는데, 손해배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지방을 내려가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관할 법원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지방의 사건을 의뢰를 받더라도 100% 다 저는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행정소송 관련해 갖고는 지방에서 굳이 하지 않고 특별한 서울행정법원이 편하다고 한다면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사업주가 직접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이나 재해자에 대해서 불승이나 부지급 처분을 했을 때 이 재해자가 그 행정법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유족급여나 불승인이나 부지급 처분이 뒤집어지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유족이나 재해자의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결과가 되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도우면서 여기에 제3자로서 보통 이런 걸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소송 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외적으로 제3자로서 소송 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13쪽 맨 밑에 보시면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소송 유족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에 언제든지 제3자 소송 참가를 통해서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하게 되면은 하는 일이 거의 피고가 하는 일과 소송 당사자가 하는 일과 큰 차이는 없어요. 대부분 준비서면도 제출할 수 있고 증거도 제출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송의 판결의 당사자는 되지 않을 따름이지 그 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그대로 당사자처럼 소송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제3자의 소송 참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나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재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렇죠. 재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는 소송 참가인으로서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나온 게 뭐냐면 영화로도 나온 게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백혈병 사고 있죠. 백혈병 사고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유족에 대해서 아버지인 유족에 대해서 부지급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그 백혈병 사망한 딸을 이제 유족급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소송 신청을 했고 부지급 처분이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소송에 삼성 측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영화로 한 게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뭐 그런 대로 볼만한데 거기에 보면은 그 피고 측 피고 측 변호인단에 그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고 그 삼성 측의 이제 변호사들, 삼성 측이 의뢰한 변호사들이 그 소송에 참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바로 제3자의 소송 참가를 통해서 여기 참가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종적인 불복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불복 수단으로서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산재 절차라는 것이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재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서 조금 이것도 그리고 뭐죠?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산재 신청을 뭐 그냥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 산재 신청을 하죠.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 산재 처리 절차는 종결. 그런데 불승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로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그래서 심사 청구에서 다시 뒤집어지면은 여기서 종결, 재심사 청구에서 다시 뒤집어지면은 재심사 청구에서 종결,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지면은 행정소송에서는 1심, 2심, 3심 통해서 뒤집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산재 관련된 산재 보상 절차는 여기서 종결이 됩니다. 산재 보상 절차,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